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랑, 배신, 그리고 용서에 관한 놀라운 인생 역전 스토리입니다. 52세 대기업 임원 서지영과 43세 IT 기업 CEO 한태민의 숨막히는 러브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위험한 청혼, 치밀한 함정. 52세 서지연은 대기업 임원으로서 성공적인 경력을 가진 여성이었지만 그녀의 인생은 남자들의 탐욕으로 점철된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서지연은 어릴 때부터 사람을 쉽게 믿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늘 착하게 살면 좋은 사람이 모인다라고 가르쳤고, 그녀는 의심하는 것보다 믿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의 선의를 이용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대학 시절 첫 남자친구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그녀는 의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는 자신이 기뻤습니다. 하지만 연락이 끊기고 나서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에도 그녀는 사랑을 믿고 싶었고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40대 초반 이혼 직후 만난 부동산 중개인 52세 김영철은 지연에게 고급 부동산 투자를 제안하며 다가왔고 3억 원을 투자하게 한 뒤 증권가 사기로 모든 돈을 증발시켰습니다. 이보다 더 치명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 IT 컨설팅 대표 45세 박준호는 지연에게 혁신적인 스타트업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거짓된 투자 계획서로 그녀를 현혹시켰고 5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녀도 변해갔습니다. 점점 사람을 경계하기 시작했고 무조건적인 신뢰 대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더욱 신중해졌고 감정보다는 이성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연은 진정한 사랑과 동반자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계심이 때로는 과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만난다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은 천천히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태민을 만난 것은 마치 새로운 시련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서지연의 일상에 한태민이 등장한 것은 우연을 가장한 계획된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지연이 자주 가는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치며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세련된 외모와 부드러운 말투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지만 지연은 처음부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태민은 자신을 성공적인 IT 기업 CEO로 소개하며 열정적으로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지만 지연은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태민은 꾸준히 지연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책과 미술에 대해 공부하고 우연을 가장해 같은 전시회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런 우연이 너무 잦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지연 씨도 이 전시회 좋아하시는군요? 저도 최근에 관심이 생겨서 와봤어요. 함께 전시회를 둘러보는 게 어떨까요? 태민의 제안에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혼자 관람하는 걸 선호합니다. 지연은 태민의 모든 행동에서 불평등한 힘의 균형을 감지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경험과 자원을 과시하며 관계를 주도하려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지연 씨와 대화할 때마다 많은 걸 배우는 기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앞서 계신 분이라 그런가 봐요. 이런 말에도 지연은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자신과 태민 사이의 경력 단계와 인생 경험의 차이를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나이 차이가 크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세대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높은 사회적 지위와 태민의 상대적으로 짧은 경력 사이의 불균형이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관념에 얽매이지 않았지만 태민의 접근이 단순한 호감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태민의 끈질긴 구애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철저히 그를 경계했습니다. 그녀의 과거 경험과 직관이 이 만남에 숨겨진 의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사랑의 그림자. 태민의 끈질긴 구애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취향과 관심사를 철저히 연구하고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태민이 알지 못했던 것은 지연이 이미 그의 모든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둘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또다시 감동적인 고백을 준비하려는 순간, 지연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태민 씨, 이제 그만하죠. 당신의 진짜 속마음이 궁금해요. 태민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진심으로.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계획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이제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 순간 태민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연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그는 마치 복화술에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이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심으로 당신을. 태민의 고백을 들으며 지연은 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솔직함과 순진한 면모가 오히려 귀여워 보였습니다. 태민 씨, 당신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네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어요. 지연의 반응에 태민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생각했지만 지연의 태도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태민은 순간 지연의 반응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솔직함이 오히려 지연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용해 그녀를 다시 구워 삶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연 씨, 저는 이제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은 태민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태민의 새로운 전략을 눈치챘지만 그의 노력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태민은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며 지연의 마음을 진심으로 얻으려 노력했고 지연은 그의 변화를 지켜보며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열어갔습니다. 그는 지연의 관심사에 대해 진지하게 경청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 번은 지연이 언급한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자신의 회사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연은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민의 진정성 있는 모습에 마음이 끌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계속해서 주의를 당부했지만 동시에 태민과의 대화가 즐겁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면서 지연의 경계심은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민이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때로는 자신의 취약한 면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며 지연은 그가 단순히 재산만을 노리는 사람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제 진실과 거짓, 의심과 신뢰가
복잡하게 얽힌 미묘한 줄다리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관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결혼으로 이어진 함정. 끈질긴 태민의 구애는 지연에게 한편으로는 재미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취향을 맞추는데 그치지 않고 그녀의 삶과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태민은 지연이 좋아하는 미술 전시회에 나타나거나 그녀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함께 토론하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서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와 태민의 진정성 사이에서 갈등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그녀의 의구심은 어느 날 태민과의 대화 중 터져 나왔습니다. 태민 씨, 당신은 왜 이렇게 저에게 잘해주는 거죠? 혹시 제가 가진 것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닌가요? 지연의 날카로운 질문에 태민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연 씨, 저는 당신이 가진 것보다 당신 자체를 좋아합니다. 당신과 대화할 때 느끼는 깊이와 따뜻함이 제게 큰 의미예요. 물론 제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건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민의 대답과 그의 꾸준한 행동들은 지연의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결국 지연은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 결혼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결혼을 제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지만 태민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태민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태민 씨, 우리 결혼해 볼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태민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어요.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지연은 미소를 띠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지킬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계약 결혼을 해야 해요. 당신이 진심이라면 문제 없겠죠? 태민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씨, 제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지 재산이 아닙니다. 계약서를 작성합시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결혼 전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태민이 직접 기한한 계약서에는 지연의 재산을 보호할 상세한 조항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결혼 전 그녀가 소유한 모든 재산은 철저히 개인 소유로 남으며 결혼 후에도 공동명의로 변경되지 않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심지어 상속 관련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어 태민이 그녀의 재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민은 계약서를 지연에게 건네며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태민 씨, 당신이 이렇게까지 준비하다니 정말 감탄스럽네요. 계약서는 공증인의 입회하에 서명되었고 두 사람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언론에서는 대기업 임원과 경험 많은 IT 기업 CEO의 결혼을 화제로 삼았지만 그 누구도 이 결혼이 철저히 계산된 계약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태민은 겉으로는 계약 내용을 흔쾌히 수용했지만 내심 자신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더 얻어내면서 결국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계획. 계약 결혼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태민의 전향적인 태도와 세심한 배려는 지연의 마음을 서서히 녹였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을 때 태민은 그녀에게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보냈습니다. 이 작은 배려에 지연은 깊은 감동을 받았고 태민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날 지연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태민은 자신의 중요한 회의를 미루고 지연과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의사와의 상담을 도와주고 지연이 힘들어할 때 묵묵히 옆에서 지지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연은 태민이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은 태민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지적인 대화는 그녀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고 그의 따뜻한 배려는 그녀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며 두 사람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마치 뇌세포가 서서히 변화하듯 그들의 감정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태민은 지연의 취향을 세심하게 파악하여 그녀가 좋아하는 미술 전시회에 동행하고 함께 요리를 하는 등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신혼의 달콤함을 만끽했습니다. 지연은 태민의 성숙한 매력과 열정에 매료되어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을 열었고 결국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내면에는 여전히 어두운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뇌경색의 위험인자들이 서서히 쌓이듯 태민의 계획도 조금씩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는 지연 주변의 핵심 인물들을 돈으로 매수하고 그녀의 신뢰를 얻은 사람들을 하나둘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갔습니다. 태민은 지연에게 유망한 스타트업 투자를 제안하거나 수익성 높은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지연은 태민을 신뢰하게 되었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여전히 일정 수준의 경계심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 지연은 태민의 제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 투자의 위험성과 수익성을 꼼꼼히 따져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민의 제안이 실제로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민의 투자 제안들이 실제로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고 이는 지연의 신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연은 완전히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중요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상 신중을 기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지연은 태민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그의 제안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이에는 여전히 작은 의구심이 남아 있었고 이는 그녀가 완전히 방심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지연은 평소와는 다른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가끔 이유 없이 두통이 찾아왔습니다. 요즘 피곤해 보여요. 태민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냥 일이 많아서 그래요. 지연은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손끝이 떨리는 걸 들키지 않으려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는 순간적으로 시야가 흐려지는 걸 느꼈습니다. 의자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곧이어 귓가에서 웅웅 소리가 들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지연 씨, 강한 팔이 그녀를 받쳐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는 그녀를 의자에 앉히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태민은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건강 문제인지 아니면 자신이 예상치 못한 변수에 직면한 것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의 재산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태민의 계획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던 지연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한쪽 얼굴과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전선이 끊어져 정전이 되듯 지연의 뇌 일부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지연은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태민의 계획이 완성되기 직전 예상치 못한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연의 건강과 그들의 결혼 생활, 그리고 태민의 숨겨진 의도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새로운 신뢰. 뇌경색으로 쓰러진 지연은 병원에서 긴급 치료를 받은 뒤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강인하고 자립적이었던 그녀는 이제 일상적인 움직임조차 어려운 상황에 놓였고 태민은 처음으로 그녀의 고통을 가까이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병실의 창문 너머로 석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태민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모든 걸 무너뜨린 것만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지연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녀의 시선이 닿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응응.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태민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던 손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곁에 있을게요. 그는 처음으로 이 말이 단순한 위선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재활병원에서의 시간은 두 사람 모두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녀의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도왔고 그녀가 조금씩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동들을 떠올릴 때마다 태민의 마음은 무거워졌고 점차 지연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탐욕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태민은 병실에서 지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아니, 여보, 제가 그동안 당신에게 숨긴 게 있어요. 사실 저는 당신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스타트업 투자나 부동산 거래도 전부 거짓이었고, 당신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태민의 고백에 지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민 씨,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처음부터 나에게 접근한 이유도,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게 더 이상 재산은 의미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겐 더 소중했어요. 태민은 그녀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민은 지연의 재활치료를 더욱 헌신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와 함께 운동치료와 작업치료에 참여하며 그녀가 다시 일어서도록 곁에서 응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지연은 태민에게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우리 둘 다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태민은 눈물을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어두운 과거를 가졌지만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몇 달간의 집중적인 재활치료 끝에 지연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민의 헌신적인 보살핌은 지연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고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 있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퇴원을 앞둔 어느 날 태민은 지연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제가 빼돌린 재산 모두 돌려드리고 싶어요. 당신 명의로 다시 옮기는 게 어떨까요?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태민 씨, 그 돈은 그냥 당신이 관리해요.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잖아요. 돈의 소유가 누구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태민은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연은 태민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해요. 태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지연을 부드럽게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요.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예요. 이제부터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과거의 아픔과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과 태민은 손을 맞잡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들 앞에는 불확실하지만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지연이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사활동도 하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싶어요.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게 많거든요.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요. 그게 진정한 행복일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서지영과 한태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돈이나 조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성장하는 과정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과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